오늘은 우리 한국의 전통개 백돌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던 2월의 어느 날이었죠. 아내와 저는 TV를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뭔가 들리지 않아? 아내가 물었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무언가 우리 대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누구도 거기 없었어요.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대문 앞 어둠 속에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눈 속의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불빛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흙과 먼지로 뒤덮인 게 한 마리였죠.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죠. 백돌아, 진짜 너야?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인천에서 잃어버린 우리 백돌이가 이곳 경남 시골 마을에 나타나다니요. 걔는 아내를 보더니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정말 백돌이라는 걸? 여보, 백돌이에요. 우리 백돌이가 돌아왔어요. 아내는 흐느끼며 백돌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백돌이를 안았죠. 너무 말랐어요. 예전에 반도 안 되는 몸무게였습니다. 털은 엉겨붙어 있었고 발바닥은 갈라져 있었어요. 목에는 쇠사슬을 묶었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백돌이의 눈은 말했죠. 집에 왔어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우리는 백돌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과 먹을 것을 내왔어요. 백돌이는 물을 핫더니 곧바로 우리 집 소파 옆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곳은 백돌이가 항상 좋아하던 자리였죠. 그날 밤 백돌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가끔씩 신음소리를 내며 다리를 움찔거렸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여정의 꿈일까요? 저는 백돌이 옆에 앉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네, 우리 백돌이가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6개월 전 인천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백돌이와 아침 산책을 나갔죠. 날씨가 좋아서 인천 송도의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백돌이는 차 창문 밖을 내다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백돌이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백돌이는 3살의 활기찬 진돗개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백돌이는 이곳저곳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잠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3분, 아니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백돌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어요. 백돌이는 항상 주변을 맴돌다가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백돌아, 어디 있어? 공원을 돌아다니며 백돌이를 불렀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1시간이 지나자 진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돌이가 사라진 거예요. 공원 관리소에 들어가 CCTV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백돌이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먹이고는 백돌이를 안고 공원 주차장으로 향하더니 승용차에 태워 사라졌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해보니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제 개를 누군가 훔쳐갔어요.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해주셨지만 도난 차량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였어요.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백돌이는 그저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었어요. 4년 전 새끼였을 때부터 함께 해온 소중한 가족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백돌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주변 동물병원, 보호소를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SNS에 백돌이 실종 소식을 올렸고 포스터를 만들어 공원 주변에 붙였어요.
동물보호단체에도 연락했고 지역 방송국에도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백돌이였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종 진돗개는 불법개 사냥꾼들에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 수사는 점점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백돌이를 찾는 꿈을 꾸며 잠에서 깨곤 했어요. 백돌아, 너 어디 있니? 밥은 먹고 있니?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백돌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퇴근 후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더 먼 지역까지 가보았죠.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동물보호소를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진돗개 보신 적 있으세요? 목에 파란색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개를 봤어요 라는 제보가 있으면 달려갔지만 결국 백돌이가 아니었어요. 허탕을 치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제게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점점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SNS에 올린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몇몇 분들은 자원봉사로 함께 찾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백돌이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잊지 않는 개예요. 어딘가에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한 진돗개 브리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백돌이가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오는 건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돌이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아내와 저는 백돌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백돌이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듯이요. 백돌아, 밥은 잘 먹고 있니? 너무 춥진 않니? 아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물었죠. 어디 아프진 않니? 우리가 곧 데리러 갈게. 저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백돌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백돌이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심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죠. SNS 게시물의 공유 횟수도 줄었고 전화 제보도 끊겼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고 백돌이를 기억하는 건 우리 부부뿐인 것만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인천에서 경상남도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용한 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이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백돌이를 인천에 두고 온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정착하면서도 백돌이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이웃들에게도 백돌이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서도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DNA에 새겨진 개라고 하더군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죠.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백돌이가 우리 집을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 백돌이는 충청도 외곽의 한 고물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돌이를 훔쳐간 사람은 진돗개를 훔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전문개 도둑이었어요. 하지만 백돌이는 다행히도 개 사냥꾼에게 팔리기 전에 충청도의 한 고물상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은 백돌이에게 지옥 같은 곳이었죠. 넓은 마당에는 고철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백돌이는 짧은 쇠사슬에 묵혀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낡은 계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술을 마시면 고함을 치고 때로는 백돌이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먹이는 불규칙적으로 주어졌고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기도 했습니다. 고물상에서는 종종 고철을 녹이거나 비닐을 태우는 작업을 했는데 그 독한 연기는 백돌이의 폐를 상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쇠사슬을 물어뜯었어요.
목이 피가 나도록 사슬을 당기며 자유를 갈망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큰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고물상 주인은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고 폭우로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백돌이가 묶여있던 말뚝은 비로 인해 땅이 무르익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백돌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사슬을 당겼어요. 녹슨 사슬의 한 부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탁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백돌이는 망설임 없이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진짜 집이 있다는 걸 백돌이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돌이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믿기 힘든 여정이었죠. 그 여정에서 백돌이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굶주림, 추위, 다른 동물들의 위협, 사람들의 무관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단 한 가지 생각만으로 계속 걸었을 거예요. 집에 가야 해.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백돌이의 긴 여정은 충청도의 그 고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향도 없이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밤에는 숲속이나 들판에 숨어 지냈고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백돌이는 어떻게 방향을 알았을까요? 과학자들은 개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돗개는 특히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진 견종이기도 하죠. 백돌이의 DNA에는 선조들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가장 위험했던 것은 고속도로였을 거예요.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사이로 백돌이는 조심스럽게 도로를 건넜습니다. 때론 갓길을 따라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기도 했겠죠. 한 번은 트럭과 충돌할 뻔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백돌이의 왼쪽 앞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절뚝거렸던 겁니다. 농촌 마을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주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돌이는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저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네요. 누구네 개인가? 주인이 없나 봐요. 불쌍한 녀석. 이런 대화들이 백돌이의 귀에 들렸을 테지만 백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의 시장 뒷길에서는 버려진 음식을 찾아 허기를 달랬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겠죠. 춥고 배고픈 나날이었지만 백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 밑이나 버려진 건물에서 몸을 피했고 추운 밤에는 자신의 체온만으로 버텨야 했어요. 한 번은 다른 개들의 무리에게 공격당했지만 재빠르게 도망쳐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주가 지나면서 백돌이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예전에 튼튼하고 윤기 나는 털은 사라지고 뼈가 앙상이 드러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하지만 백돌이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들어서면서 백돌이는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만 배나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멀리서도 우리 집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백돌이는 산길, 들길을 따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겠지만 다시 방향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 인간의 기준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이죠. 하지만 백돌이는 그 여정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날 백돌이는 우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백돌이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 집으로 이어졌겠죠. 백돌이는 본능만으로 우리가 이사온 새로운 집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백돌이에게 우리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돌이는 가족을 찾아 300km를 걸어온 거예요. 마침내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한 백돌이는 더 이상 힘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대문을 긁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백돌이가 해낸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백돌이는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백돌이를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어요. 깨끗한 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백돌이는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보, 살이 너무 빠졌어요. 아내가 백돌이의 갈비뼈를 만지며 말했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랐어요. 예전 체중의 반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왼쪽 앞다리는 약간 절뚝거렸어요. 목에는 쇠사슬을 묶었던 자국이 선명했고 몇 군데 상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백돌이를 자세히 검사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하고 왼쪽 앞다리에 약간의 염좌가 있네요. 그리고 폐에 약간의 염증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쁜 환경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진돗개의 생존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백돌이는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항생제와 영양제 주사를 맞고 특별 식이요법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백돌이의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자 백돌이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꼬리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흔들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백돌이의 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어요. 이웃들이 찾아와 백돌이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200km를 걸어 집을 찾아온 개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죠.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마을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백돌이에게 우리는 그저 주인이 아니라 가족인 거죠. 백돌이가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백돌이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기꺼이 백돌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천에서 사라진 일, 충청도 고물상에 팔렸던 일이건.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200km를 걸어 우리 집을 찾아온 믿기 힘든 여정까지. 기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실화네요. 그렇게 백돌이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후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백돌이는 의젓하게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저희 집으로 많은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어요. 개 간식, 장난감,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전국에서 보내져 왔습니다. 백돌이 이야기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백돌이가 300km를 걸어 집을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백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다시 찾은 보물이었고 다른 이들에겐 감동의 메시지였죠. 백돌이가 돌아온 후 고물상 주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돈 한 개를 구매한 혐의와 동물 학대 혐의였어요. 그리고 백돌이를 훔쳐간 개 도둑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백돌이 사건도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조금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죠. 백돌이가 없었다면 이런 범죄는 계속됐을 거예요.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백돌이의 귀환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 거죠. 우리 집의 일상은 다시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마다 백돌이와 산책을 하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죠. 가끔 백돌이가 악몽을 꾸며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여요. 괜찮아, 백돌아. 이제 집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백돌이는 다시 평온하게 잠이 듭니다. 안전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백돌이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의 동물 전문 취재진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한국의 진돗개가 200km를 걸어 집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요? CNN에서 백돌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일주일 후 미국 취재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 큰 금발 여성 리포터와 카메라맨 그리고 통역사까지 함께였죠. 백돌이는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300km를 걸어 집을 찾아온 게 이게 정말 실화인가요? 리포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정말 그 불가능한 여정을 완주했죠.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백돌이의 실종부터 귀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물었고 저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취재진은 백돌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백돌이가 다시 건강해진 모습도 담았습니다. 리포터는 수의사 선생님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있는 집을 찾아올 수 있나요? 수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을 DNA로 기억하는 개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뛰어난 후각과 방향 감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백돌이의 귀환은 과학을 넘어선 충성심과 사랑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취재진은 백돌이가 묶여 있었던 충청도 고물상도 방문했다고 했어요. 이미 경찰 수사로 밝혀진 장소였죠. 그곳에서 백돌이가 묶여있던 녹슨 사슬과 계집도 촬영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2주 후에 전 세계로 방영되었습니다. 충성의 300km 한국 진돗개의 믿을 수 없는 귀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저희 집으로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백돌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죠. CNN 방송을 본 BBC에서도 연락이 왔고 일본의 NHK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한국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을 본 미국의 한 출판사는 백돌이의 이야기를 어린이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해왔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CNN 앵커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심, 사랑,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진돗개 백돌이가 보여준 놀라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백돌이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하지만 백돌이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돌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백돌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네가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마다 백돌이는 마치 말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어요. 백돌이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순수했습니다. 백돌이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돌이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진돗개로 돌아왔죠. 저와 아내는 매일 아침 백돌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돌이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요. 백돌이 아니야?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한 개구나. 백돌이는 그럴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세워졌어요. 이곳은 개가 고향을 기억한 마을입니다. 간판 아래에는 백돌이의 사진과 함께 300km 여정이 지도로 그려져 있죠. 관광객들이 이 간판을 보고 사진을 찍고 갑니다. 우리 집에도 가끔 백돌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니까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충성과 사랑의 상징이라는 제목의 동화로요. 백돌이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는 국제동물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물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백돌이의 책은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백돌이의 여정을 읽으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몇 달 전 저는 백돌이를 데리고 학교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백돌이를 보며 환호했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백돌이는 어떻게 집을 찾아왔나요? 배고프지 않았나요? 무서운 일은 없었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백돌이의 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백돌이가 200km를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았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면 백돌이처럼 여러분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백돌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백돌이, 너는 정말 용감해. 백돌이처럼 되고 싶어요. 백돌이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기뻐요. 지난주 CNN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백돌이 이야기의 1주년을 맞아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백돌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날 앵커는 백돌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백돌이가 정말 달라졌네요. 건강해 보여요. 인터뷰 중에 앵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백돌이 이야기 이후로 유기견 입양률이 높아졌고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도 개선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돌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백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앵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충성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담긴 이야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백돌이의 여정은 단순한 개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개였고 그 DNA에는 우리의 가치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오늘도 저는 백돌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때론 백돌이가 먼 산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백돌이가 자신의 여정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돌이에게 물어봅니다. 백돌아, 그때 정말 힘들었지? 백돌이는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저는 백돌이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백돌아. 네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백돌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충성과 사랑의 상징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증거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개마저도 의리를 지키는 나라, 충성을 DNA로 기억하는 진돗개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